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투자하려면 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이수정. 출판사 라온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프롤로그. 경제신문으로 바뀐 내 인생. 나는 어릴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압류 딱지가 붙는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새빨간 압류 딱지를 정말 좋아하던 소파에 심각한 얼굴로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저기에 앉을 수 없겠구나 생각했다. 이때 겪었던 충격은 내가 절약과 저축을 습관으로 만들게까지 해주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안정적인 직업만 찾는 쪽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돈은 내게 무서운 존재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대한 결핍과 두려움 덕분에 나는 또래보다 빠르게 2016년 24살의 나이에 자본주의를 배우면서 돈에 눈을 일찍 뜨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 돈은 무섭다고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아주 좋은 것이고 오히려 친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경제신문을 읽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운 좋게도 코스피가 박스피를 탈출하던 2017년 상승장에 올라탔다. 그렇게 한 해를 기세등등하게 보냈고 2018년부터 시작된 증시 하락세에도 단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코웃음을 치며 거만하게 경제 상황을 무시했다. 그렇게 시장을 만만하게 본 결과는 처참했다. 그해 말 마이너스 32%의 계좌를 보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내 딴에는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전략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했지만 내 주식 계좌는 약간의 플러스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돈에 있었다. 돈에만 관심을 쏟으며 종목을 쫓아다니기 바빴고 정작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돈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지 중요한 돈의 흐름에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고 초심자의 행운을 실력이라 착각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계좌가 털리는 경험을 했다. 당시 나는 경제신문도 꼬박꼬박 읽고 있었지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보고 싶은 기사만 보면서 나만의 행복 회로를 돌리기에 바빴다. 그러는 사이 여러 글로벌 경기 지표는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있던 나 역시도 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듯 경제신문을 아무리 읽어본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해 돈의 흐름을 놓치면 투자도 경제도 놓치게 된다. 이 뼈아픈 경험 이후로 나는 경제신문을 이전과 좀 다르게 보게 되었다. 바로 돈,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경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기는 변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지, 관련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흐름에 집중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렇게 경제 공부의 방향을 바꾼 지 3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498%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나오기도 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공포 심리가 가득했을 때도 투자액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었다. 다른 분야에도 안목이 생겨 부동산 청약 당첨으로 29살의 나이에 유주택자가 되었고
연금 저축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남편이 퇴사를 결심하고 재취업 준비를 했을 때 통 크게 1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었고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는 효도도 할 수 있었다. 내가 한 것은 경제 공부였지만 내가 얻은 것은 경제 지식 플러스 알파였다. 경제 공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이 자신감 덕분에 늘 생각해왔던 크리에이터의 길에 도전할 수 있었고 내가 평소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듯 우연히 시작한 경제신문 읽기는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경제 공부를 통해 변화되고 얻은 것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 부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과 경제 공부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1장. 제대로 읽는 방법은 따로 있다. 경제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 경제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경제신문 스크랩 과정 수강생들에게 코칭해주는 일을 2년째 해오고 있는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5년 전에 내가 겪었던 고충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의 그 답답함, 이로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다. 이런 분들께 나는 답을 먼저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다. 경제신문 왜 읽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약간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한다. 투자는 시작했는데 뭘 알아야 투자도 잘 할 것 같고 읽다 보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만약 자신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 속한다면 축하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경제신문과 손절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안타깝지만 경제신문을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돈의 흐름을 읽어내는 변화를 만들 수는 없다. 막연한 목표는 딱 그만큼의 막연한 변화만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생각을 갖고 경제신문을 읽으면 재미있을까? 당연히 재미없고 숙제 같은 느낌만 들어서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런 상태로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와 같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심각한 착각이다. 따라서 경제신문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야 재미가 붙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불어 경제신문을 읽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아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방법.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세우면 될까? 바로 기사 작성 시 담겨야 할 6가지 기본 요소인 OW1H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누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로 요약된다. 예를 들면 나는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 위해 평일 오전 8시에 사무실 책상에서 경제신문 증권면에 있는 주식 관련 기사를 1개 읽고 투자에 적용할 점 1가지를 작성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목표치를 정한다면 막연히 경제신문 열심히 읽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목표보다 훨씬 명확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경제신문 읽기에서는 편식이 필요하다. 경제신문을 처음 구독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1면에 있는 기사부터 마지막 장에 있는 기사까지 읽어야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1면부터 끝까지 정독한다면 책 1권을 매일 읽는 것과 같다. 이게 가능할까? 2022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3건 줄어들었다. 더불어 성인들이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렇듯 한 달에 책 1권 읽기도 힘든데 경제신문을 매일 1면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한 것은 둘째치고 매일 이렇게 다 읽어야 한다면 정말 지루하고 쉽게 지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다음날 되면 기억도 잘 안 난다. 물론 다 읽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문 읽기는 앞에 정한 자신의 목표에 따라 기사를 선별해서 읽으면 된다. 즉,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에 따라 경제신문에서 읽어야 할 기사가 달라질 수 있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목표가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면 국제면, 산업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짧은 기간 안에 주식 투자와 친해질 수 있다. 초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꾸준하게 읽으면 국제면에 있는 기사와 증권면에 있는 기사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독립적인 기사 내용들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긴다. 취업이 목표라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가 속한 업종과 관련된 지면 또는 회사가 언급된 기사, 경쟁사 기사 등을 집중해서 읽으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 마케터로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경제의 컨슈머 지면만 편식해서 읽어야 한다. 현재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목표로 하는 회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마케터로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연결해서 나에게 맞는 질문을 만들어가면 그 어떤 취준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무기가 생길 것이다. 증권면을 읽으면 사야 할 종목이 보인다. 큰 손의 움직임. 시황 기사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 증권 기사는 크게 주식시장의 상황을 알려주는 시황 기사와 기업 관련 실적 발표 및 전망, 주가의 움직임, 공시 등을 다루는 종목 기사로 나눌 수 있다. 시황 기사는 주식시장의 전반적 시세 및 거래 동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시황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정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매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담은 기사를 매일 보면 투자 심리도 매일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 일할 당시 업무 때문에 시황을 매일 챙겨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마다 나의 심리는 분단위로 바뀌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기 투자자의 철학은 온데간데 없고 시황에 흔들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트레이더의 모습만 남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를 알아차린 순간 이미 계좌는 박살나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퇴사 후 1인 기업의 길을 걷게 되었다. 퇴사 후 매일 6시간씩 보던 시황을 안 보게 되자 기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계좌는 서서히 회복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증권면에 나오는 시황 기사를 매일 집중해서 챙겨보면 투자 심리가 매일 요동칠 것이다. 따라서 시황 기사보다는 종목 관련 기사에 집중하면서 투자 공부를 해나가는 방향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는 길이다. 다만 증권면이나 국제면에 미국 증시 시황이 실린 경우에는 반드시 챙겨보아야 한다.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국내 증시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격언이 있을 만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증권면에 시황과 관련된 기사는 거의 매일 실리는 반면 미국 시황은 엄청난 이벤트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는 이상 거의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련 증권 기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챙겨보자. 특히 어떤 업종이 증시를 주도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주식시장 큰손의 움직임을 읽어라. 다음 기사는 매일 경제에 실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코스피, 외인 기관 동반 사자의 반등, 2960선 회복. 코스피가 12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1%대 오르며
2,96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며 1,000선을 회복했다. 매매 주체별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55억 원, 5,94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456억 원 순매도했다. 김현정 매일경제. 증권면을 보다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주식시장은 왜 이들의 매매 동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지나가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크게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일반인을 말하는데 보통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숫자는 많기 때문에 개미라고도 불린다. 기관 투자자는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공제회,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관을 말하는데 줄여서 기관이라고도 불린다. 외국인 투자자는 말 그대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말하는데 줄여서 외인이라고도 불린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대개 외국 법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매매 동향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 주식 소유 분포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약 910만 명, 기관 투자자는 약 3만 명, 외국인 투자자는 약 2만 명이다.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으니 주식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지만 평균 보유 주식수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은 약 5촌주인 반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법인당 평균 보유 주식은 약 115만 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은 약 55만 주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주식수를 평균하면 약 90만 주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평균 주식수에 비해 약 165배 정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인원수가 많아봤자 개인 투자자의 주식수보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력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숫자는 적지만 탄탄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이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정보 수집도 빠르고 분석 역량도 개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늘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따라한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기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저번 주 내내 A 종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했다는 증권 기사를 보고 이번 주에 해당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도 매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 타이밍만 따라가는 투자가 아닌 그들의 매매 동향을 점검하면서 왜 매수했는지 또는 왜 매도했는지 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은행주를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은행주를 샀을까 라는 원인 분석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 외국인 은행주 쓸어 담았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주에 대한 집중 매수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 중 3개가 은행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약 2,256억 원 순매수한 KB금융이 3위, 약 1,167억 원 순매수한 신한지주가 7위, 약 812억 원 순매수한 우리금융지주가 9위로 집계됐다. 이종화 매일경제.
앞에 나온 기사는 너무나 친절하게도 제목에서부터 매수 원인이 나와 있다. 바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 은행주가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원인을 찾고 나서는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상상해봐야 한다. 다만 만약 금리와 은행주의 상관관계를 모른다면 이 부분부터 공부한 다음에 접근해야 한다. 상관관계를 찾은 후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상상해볼 때는 과거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직접 찾아보는 것이다. 기준금리의 흐름은 네이버에 기준금리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행주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은행주로 비교해도 좋지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해당 산업에 속한 주식을 모두 모아놓은 ET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령 코덱스은행, 타이거은행과 같은 은행주만 모아놓은 ETF를 활용하면 은행 업종 주가의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7년 11월, 2019년 6월까지의 금리 인상기와 은행 ETF 주가 차트와 비교하면서 과연 은행주가 금리 인상기 내내 상승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다. 투자 시나리오라는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막상 분석해보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분석을 안 하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일 뿐.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살 게 아니라 매수한 배경을 이해하고 실제로 수혜주가 맞는지,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수록 뒷북 투자를 하지 않고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드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후 얼마 못 가 KB금융 주가는 한 달 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원인을 분석하지도 않고 이 기사만 보고 따라서 매수했다면 하락세를 보일 때 얼마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분석하고 투자 시나리오까지 생각했다면 나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즉, 매매 동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뒷북치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분석 후에 투자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